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해독이 안 되고 있던 노상원 수첩 한 페이지 해독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러 명의 군 인사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특검이 내린 결론이 계엄 준비 시점이 작년 3월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예, 그 맞는 결론입니다. 제가 2번 특검에 참고인 조사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2달 전쯤에 두 번째 받을 때 그 특검부하고 한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맞춰보자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별로 쭉 넘기면서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건 저런 이야기입니다. 하는데 다 해독이 끝났더라고요. 오. 근데 그 부분만, 그러니까는 그 총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예, 총선 예. 전에 뭐 할 것, 총선 이후에 할 것, 예. 총선 이후에 뭐 다수당이 뺏기면 어떻게 되고 해서 뭐 총선 전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단서를 못 찾았는데 이번에 그 단서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23년 12월부터로 지금 잠정 우리가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새로 군지휘부 합참의장 새로 김명수 들어왔고 국방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영 예. 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경호처장 김영현 이렇게 하고 윤석열 6명이 만찬했고 그때 최초로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24년 3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는 걸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는 12월 달에 비상대권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23년 12월 달에 그러면은 그 전에 틀을 짜는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해독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사로 싹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그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2023년 10월 이전으로 거슬러 온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그때 환경이나 상황을 볼 때 동기를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 23년 8월 15일 윤석열 연설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계속 주장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싹 쓸어버리고 정권을 잡아서 영구 집권하고 최소 3번을 하자. 네. 라고 하는 그 두세 번, 그러니까 윤석열 이후 두세 번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노상원 수첩에. 네. 그런 것이고 예. 마치 무슨 뭐 예산 때문에 안 했다 하는 거는 그때 상황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풀지 예측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핑계에 불과한 거고 무슨 경고용에 대한 다 핑계에 불과한 거고 계엄을 저지당하니까 핑계를 한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윤석열이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그렇죠. 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야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의 중심 인력, 그 다음에 인문들, 그 다음에 교회, 하다못해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노조에서 판사까지. 네네네. 전 대법원장까지 싹 쓸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10월 이전이라고 보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싹 쓸어버려서 영구 집권을 그러니까 꾀한다. 예. 이게 목적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나오잖아요. 대선 이전에 싹 쓸어버려야 한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아예 없게 해버려야 한다. 자, 지금부터는 그 엊그제 있었던 비공개 국정감사 관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어디까지가 보안 사항인지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시면서 좀 대답을 해주시기 그러니까 내란 관련은 보안 사항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튼 군사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300단위 공작 계획과 알파벳 공작 사업에 대해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공작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전사보다 더 비밀을 요하는 특수부대가 정보사의 그 부대인데 HID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대가 수행할 공작에 대한 아웃라인 큰 개념 계획이 300단위 계획이고 네. 그건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방법, 실행,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벳 공작이에요. 알파벳 공작에는 이제 뭐 어떤 임무도 부여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그 정보본부 에하의 정보사령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현이 계속 11월 초부터 물어봤답니다. 정보사에서 이런 예산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무슨 장비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서면 보고를 한 번 했어요. 서면 보고를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11월 달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들어와서 보고해라 해가지고 정보본부장, 그다음에 정보부장, 합참 정보본부의 정보본부장, 정보부장, 그리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들어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12월 3일 계엄 직전에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반을 보고를 했답니다. 12월 2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12월 2일 보고를 1시간 반을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마치고 다 나간 뒤에 원천히 정보본부장이 다시 5분에서 10분 정도 김용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고된 장비 임무에 보고를 하면서 이 건 그러니까 300단위 계획하고 이 알파벳 공작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의원님이 장비를 말씀하시니까 그 내란 직후에 이제 그때 뭐 이제 그 사진도 나오고 했던 뭐 케이블 타이니 뭐니 구입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장비. 더 높은 수준의. 네, 그 케이블 타이니 뭐니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짜잘한 소품이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폭약도 있고 뭐 잠수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약도 있다고요? 아니 당연하죠. 그러면 그때 뭐 과정에서 나왔던 뭐 청주공항 얘기, 뭐 폭파 얘기 나오고 혹시 이런 거고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국내 상황이고요. 네. 국내가 아닌 우리가 외환 유치라고 하면은 적대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도록 끌어오는 행위.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외환 유치 그 계획 모의에 HID 요원들을 국외 뭐 여기는 북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내서 뭐를 한다라는 계획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파치 11월 5일 같은 경우 작년 11월 5일 같은 경우는 무인기도 보내고 아파치 헬기를 그 군사분계선에서 그 비행 금지 선이 있어요. 구역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 있는 비행 금지 선이 있어요.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서 아파치 헬기를 띄워가지고 그 뭐 어떻게 했다 이 작전 있잖아요. 이 작전에는 합참작전본부, 그다음에 합참작전본부에 있는 작전기획본부, 기획부, 그다음에 공작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왜냐하면은 우리 헬기를 공격하면은 그걸 때리기 위한 공작사령부도 비행기를 후방에 더 높이 좀 떨어진 데서 띄워놨다는 거고. 이 모든 그 작전을 통합정보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했고 무인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외환 유치가 될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한 작전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은 지금 잠수정 폭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HID 요원들을 잠수정에 태워서 북한의 특정 지역으로 보내서 여기서 폭약으로 폭발을 시켜갖고 뭔가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의까지 했었다. 이 얘기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여러 가지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까? 복수입니까? 하나도 아니고? 복수. 근데 그건 실행은 안 됐던 거고 그러면? 훈련을 했어요. 훈련은 하고? 그 훈련은 열심히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도대체 어디까지 모의를 했던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건 특검 수사에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의원님이 그 비공개 국가모의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그 평양 무인기 그때 10월 10일인가요? 김여정 명이 그 성명 나오고 그 뒤에 북한이 전쟁 준비 상황까지 돌입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랬는데도 무인기를 띄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전쟁 준비 예.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군 정보기관에는 네.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 기본이 뭐냐면 공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보사 안에는 공개 정보 수집하는 책임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개 정보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노동신문, 그다음에 평양방송, 중앙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공개 정보로 보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북한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자, 뭐 남한 무슨 도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노동신문에 뭐 1면, 2면, 4면 거의 싹 덮어요. 한 10일 이상을 덮어요. 근데 김여정이 반응을 하고 10월 10일 날, 11일 날 북한 외무성이 반응하고 10월 12일 날 북한의 군사당국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국방정보본부장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예하에 딱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 주민 동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라. 그래가지고 싹 긁어 모아가지고 작전본부장에게 줘요. 작전본부장은 당연히 김영현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안보실로. 그때 작전본부장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동요하고 있고 북이 그러면서 격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전쟁 준비 상태에 돌입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쾌재를 부르고 드디어 이놈들이 나온다. 이것들을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국지 도발 북한 놈들이 할 수 있다. 오물풍선도 보낼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공격하면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게 전쟁 유발, 도발, 외환 유치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이 안보실 보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km 이상 포탄이 날아가거나 하는 거는 사단장, 군단장까지만 보고를 합니다. 5km. 그거를 C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5km에서 17km까지 날아가는 그 포탄 있잖아요. 이걸 B구역이라고 그래요. B구역 정도에 날아가는 포탄에 대한 거는 합참 의장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A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8km 이상 포탄이나 무기가 날아가는 연습, 훈련 모든 것은 있잖아요. 통수권자 결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실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고는 이런 작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상 B구역 5에서 17km에 해당하는 어떤 뭐 박격포를 쏜다든지 포탄을 쏜다든지 자주포를 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안보실 대통령 보고 승인 득 상황이에요. 승인을 얻어야 돼요.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NLL의 자주포 300발, 200발 뭐 10월 17일 뭐 천무를 고성이 어디니까 최북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30발 쏜 것 등등 해갖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무인기는 몇 킬로 나가는 그 수단입니까?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파치 통합정보작전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12월 3일 그날 밤 0시 37분 날짜로 보면 10월 4일이 되겠네요. 대검 과학분석과장이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방첩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출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브리핑 때는 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 송모 대령이 그 정보사의 센터장인데요. 과학수사센터장. 에게 물어봤어요. 자, 당신이 전화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김영현 공소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지금 선관위에 가면 국정원과 수사당국 검찰에서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같다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방첩사에서 먼저 검찰하고 국정원에 지시를 한 거 아니냐, 당신이 한 거냐, 오라고. 그때 그게 아니고 네. 그 과학 포렌식 하는 그 대검의 단장이 허정 검사장입니다. 네. 그 밑에가 박건영 검사이고 과장이에요. 예. 이 사람이 먼저 전화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상황이 나보고 선관위 가라고 하는데 너네 혹시 뭐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 선관위 가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출동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죠. 예. 출동은 우리가 군이나 경찰에서 쓰는 말인데, 그렇죠. 예,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 출동 뭐 이런 건 그렇죠. 단위에서만 이야기해서, 자, 지금 상황이 나보고 선관위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위에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검에 속한 그 그러면 포렌식 센터예요. 지시는 허정 검사장이 내렸다고 추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허정 검사장한테 누가 지시를 했냐 이거죠. 그러면은 검찰총장 실무정이거나 그 다음에는 법무장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라고 해서 뭘 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던 겁니까? 그러면? 선관위에 가라고 한 건데, 예. 그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방첩사에서는 선관위에 가서 그 서버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아예 그냥 뜯어가는 방법. 서버 전체를 차에 싣고. 예. 그 다음에 선관위 그 서버 안에 있는 것을 내용을 다 해킹하듯이 다운로드해서 받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첩사 너희들이 가 있으면은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와서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운로드 받을 줄로 알고 있었던 거고, 방첩사는. 알겠습니다. 근데 정보사에서 정 안 되면 뜯어와라라고 지시를 받은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짧게라도 그 정보사 요원 2명 몽골 행적 있잖아요. 예. 이걸 자세하게는 지금 여쭤볼 시간이 없고 예. 왜 갔는지 규명이 된 게 있습니까? 짧게 말씀 주신다면. 왜 그 북한 쪽 관련한 정보 공작하러 간 거죠. 정보 공작? 네, 망구축 및 정보 공작하러 간 거죠. 정보 공작에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 겁니까?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간 겁니까? 그러니까는 올해 1월 17경에 예. 그 이걸 관리하는 게 국정원이거든요. 정보사 관리하는 게. 그 해당 차장이 와서는 북한 대사관 문 두드리다 잡혀가지고 체포 구금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말을 바꾸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끊어져서 일단 혹시 좀 나중 인터뷰를 좀 기약을 하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